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사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캠핑을 수년간 해오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어플들과 또 활용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어플의 개발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추천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어플들도 있으시겠지만 어플은 활용하는 꿀팁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어플은 바로 오피넷입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유가정보 앱인데요. 유가정보는 다른 지도나 내비에서도 제공을 많이 하지만 캠퍼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난로용 등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넷 앱은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등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난로는 지역별로 4월 말까지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유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우선 앱을 좀 살펴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이 부분이 지역이라든지 유종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화면입니다. 우선 지금 계신 곳에 지역을 입력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유종이 나옵니다. 이 유종 중에서 실내 등유를 선택을 하시면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 중에서 실내 등유를 판매하는 곳이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 가격은 1,442원인데 가장 저렴한 곳은 1,350원이네요. 거의 100원 차이가 나는데 제일 저렴한 곳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과 그리고 위치, 전화번호, 그리고 다른 유종에 대한 가격 정보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캠핑장 주변에 실내 등유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피넷으로 확인을 하시고 해당 주유소로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어플은 네이버 카페 앱인데요. 네이버 카페 앱은 많이들 사용을 하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앱의 알림 설정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앱은 캠퍼님들에게 정말 유용한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캠핑 장비 거래와 캠핑장 예약 취소분을 이삭죽게 하기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죠.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 촉캠장터, 캠핑퍼스트에서 운영하는 촉캠장터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캠핑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캠핑 용품이라든지 예약하기가 힘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순삭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캠퍼님들이 이 카페 게시판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시면서 이 글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이 알림 설정 기능입니다. 카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겨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 세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하단부에 있는 푸시 알림 받기라는 부분을 먼저 전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키워드 색을과 게시판 색을 이걸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게시판 색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캠핑장 양도 게시판을 구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해 놓으시면 이 해당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뜰 때마다 저한테 알림이 오게 되어 있죠. 다른 게시판을 추가하시려면 중간에 게시판 추가하기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게시판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 양도 강원도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게시판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게시판 단위로 추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키워드 색을 등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색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단어를 등록을 해 놓으시고 해당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힐레베르그라는 구독 키워드를 하나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글이 바로 저에게 왔었죠. 그래서 촉캠장터에서 힐레베르그 알라기노 텐트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클릭을 하면 해당 게시글로 가서 내용들을 바로 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은 바로 빠르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 색을과 게시판 색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색을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추천 앱은 바로 티맵인데요. 티맵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사용자가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티맵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많이 이용하시지만 이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T 지금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럴 텐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T 지금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도에 여러 가지 빨간 점들이 많이 나타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T맵을 이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목적지로 세팅한, 목적지로 지정한 우선순위를 쭉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신창시장이라는 곳을 가고 계시고, 무슨 마트, 롯데시네마, 식당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캠핑을 가시다 보면 캠핑 가시는 중간에 갑자기 급하게 장을 보셔야 되거나, 또는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캠핑장에 도착하셔서도 중간에 관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포탈을 검색을 하시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돈스럽습니다. 어떤 거는 광고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는 믿을만 한 건지 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T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좀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목적지로 지정한 곳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통점이라든지 맛집, 그리고 이제 명소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서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추천되는 곳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맞고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부분 평타 이상은 하는 곳들이 추천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시골에 가서도 갑자기 급하게 장을 봐야 되거나 그럴 때 이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에도 안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이 되는 곳들이 대부분 추천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개인마다 호불호는 좀 나눠지시겠지만, 이것저것 너무 정보가 많은 것들을 좀 싫어하신다, 누가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릴 기능은 카카오 맵의 CCTV 기능입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카카오 맵에 들어가 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기본 세팅에는 그런 CCTV 정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사각형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이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아랫분에 이 CCTV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CCTV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평상시 안 보이던 이 까만색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해당 지역의 그 카메라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이 정보는 이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교통 CCTV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시간차는 30초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원래는 해당 지역의 교통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이긴 한데, 캠핑을 하실 때는 좀 다른 용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날씨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구나 동단위 정도의 그런 넓은 지역으로 날씨를 예측하거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캠핑장 주변에 진짜 정확한 정보, 날씨 정보를 아시려면 이 CCTV 정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라성 캠핑장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CCTV를 보니까 여기 있네요.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CCTV, 가평 오거리라는 곳에 CCTV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날씨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지금 날씨는 비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비는 안 오고, 이거는 이제 날씨 어플보다 실시간으로 바로 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날씨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캠핑장을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꾸물꾸물하기도 하고, 그럼 가능하면 비가 멈췄을 때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캠핑장 주변에 CCTV를 확인을 해서 날씨를 좀 확인하신 후에 가능하면 비가 멈췄거나 아니면 비가 좀 덜 올 때 가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캠핑장 주변을 봤는데 비가 엄청 쏟아진다 그러면 무리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설치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식사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장을 보신다거나 해서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이트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어플은 바로 이 윈디 어플입니다. 이 윈디 어플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어플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바람과 관련된 어플입니다. 이 윈디 어플을 클릭을 하시면
일단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람 방향과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들이 쭉 불고 있고요. 이 색깔로 바람의 세기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초록색 부분은 대략 바람이 풍속으로 따지면 초속 한 5, 6, 그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제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가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아주 센 거죠. 지금 우리나라 쪽은 아직 그렇게 바람이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가평 쪽을 보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바람 관련된 것들이 시간별로, 요일별로 쭉 잘 나와 있습니다. 미터 퍼 세컨 그 초속 몇 메타로 바람이 부는지 쭉 나오죠. 시간대별로 쭉 나옵니다. 4m, 5m, 6m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 정도면 뭐 캠핑하는데 바람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요 밑에 보시면 돌풍이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돌풍이 좀 위험한 거죠. 보면은 순간적인 돌풍이 15, 16m까지 나온다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풍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윈디 어플의 장점이 뭐냐면 평속도 나오지만 이 순간적인 돌풍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 시간대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 바람을 보고 바람 세기가 평속이 10 이상, 이 주황색 이상으로 쭉 나온다 그러면 캠핑을 꼭 가셔야 되는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돌풍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m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센 바람이죠. 그래서 이 윈디 어플은 제가 그동안 쭉 사용을 해보고 다른 캠퍼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도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 바람 세기를 단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트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초속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 보포트 풍속을 볼 수 있는 표를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바람 세기를 가늠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어플은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어플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어플이고요. 보통 이 어플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토지라든지 이제 건물의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토지 구역을 선택을 해서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언제 이용을 하시냐면 노지 캠핑이나 이제 차박을 하시는 캠퍼님들에게 이제 유용한 어플입니다. 그 노지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지만 결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죠. 또 반대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용료를 내라 라고 하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여기가 정말 이용료를 내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어플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냥 속초에 있는 항구인데요. 그 주변에 만약 차박을 하거나 이제 노지 캠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구역이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해당 지역의 자세한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과연 사유지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 토지의 중간에 보면 소유자 정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유지라고 해서 캠핑이 가능하다 그건 아닌데 일단 사유지와 국유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뭐 가격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유자 정보가 법인으로 되어 있죠.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사유지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노지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결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유지라 하더라도 그곳이 실제로 캠핑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추천 앱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이야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아시는 중고거래 앱이긴 한데 이거는 특히 언제 유용하냐면 이 캠핑을 가시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한 번쯤은 중요한 걸 놓고 오실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평에 캠핑을 갔을 때
전기요를 놓고 와서 날씨가 추운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거를 좀 사려고 했는데도 또 마땅히 살 곳도 없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제품도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당근마켓으로 해당 지역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근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당근마켓이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지역을 설정을 할 때 본인이 반드시 그곳에 사는 곳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해서 그곳을 해당 지역을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릴선을 제가 놓고 와가지고 릴선을 급하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집에 있는데 릴선을 하나 더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릴선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가평 쪽에 릴선 올라온 걸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많이 있죠. 캠핑 전용 용품도 지금 올라가 있고 산업용 릴선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채팅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한 1박 2일 정도 빌릴 건데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좀 대여를 해서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의외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하루에 제가 5,000원만 내고 해당 릴선을 대여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캠핑 용품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셔도 캠핑 관련된 용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다고 뭐 반드시 새 거를 사시기보다는 괜찮은 중고용품을 거래를 하시거나, 혹은 한번 채팅으로 대여가 가능할지 대여료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8번째 어플은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어플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어플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어플인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플보다 사용 빈도 면에서는 이게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어플이긴 합니다. 이 어플은 뭐냐면, 인트로 화면이 멋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있는 지역과 시간을 고려한 하늘의 별자리를 안내를 해주는 어플입니다. 별자리는 이제 시간과 지역, 뭐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 다른데요. 캠핑장에 가면 의외로 밤에 별이 많이 보입니다. 도심에 있는 캠핑장처럼 주변에 광원이 많은 경우에, 광해가 많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만 가더라도 별이 밤에 정말 잘 보여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신 캠퍼님들은 이 어플을 가지고 어플을 까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하늘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돌리시면 실제 화면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별자리들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 뭐 하나 지나가죠. 요거는 뭐냐면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왜 안내를 해주고요. 또 이렇게 별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과 쭉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들을 찾게 되면 그 해당 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별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과 전설, 뭐 설화 그런 것 같은 내용들도 쭉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봐도 재밌고요.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두세 시간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이 알데바란이라는 보이는데, 이 별 같은 경우에도 눌러보시면 별에 대한 얘기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어플이 유료 어플이 있는데 유료를 굳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이 무료 어플로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요새 아이들도 또 스마트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별자리 찾아서 보시면 그냥 맨하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한번 빠지면 아이들이 천체망원경 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밤에 별 보는 거 정말 좋아요. 오늘은 제가 캠핑할 때 사용하는 8가지 어플과 사용 꿀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어플은 사용하는 꿀팁에 따라 활용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